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4일 정오입니다. 어제 10월 3일 국민 대집회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집회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최대 인파가 몰린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가장 깨끗했던 집회고 가장 평화스러운 집회였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좀 겁이 났습니다. 너무나 인파의 밀집도가 강해서 그 사이를 걸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만약 넘어진다든지 하면은 압사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갔습니다. 그것은 이 집회에 참석한 분들의 높은 교양 수준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뭐라고 했느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갑자기 무슨 불법 시위를 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선닷컴에 방금 오른 기사인데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스트레이트 기사인데도 기자도 하도 한심하니까 제목을 좀 주관적으로 붙였어요. 민노총 땐 미온적이더니 이 총리 하루 만에 광화문 집회 폭력 엄정 조사하라 라고 했답니다. 전날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우파 진영의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수십 명이 폭력을 휘두르고 성추행과 문화재 훼손도 있었다. 엄정 조사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야당에서는 민노총 폭력 집회에 침묵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현 정부가 우파 집회에는 신속히 엄단 방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태풍 미탁 피해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에서 그 이야기만 하면 될 텐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폭력을 포함한 불법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어제 어디서 폭력이 있었습니까? 어디서 폭력이 있었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냥 이 방어벽을 설치한 경찰관과 거기 몰려간 시위대 사이에 약간의 충돌이 있었죠. 약간의. 이 규모에 비해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최 측 300만 명이 몰린 대군중 집회에서 수십 명이 그냥 연행됐습니다. 연행돼도 그게 뭐 흉기를 쓴 것도 아니고 몸싸움 한 겁니다. 몸싸움. 자, 이걸 가지고 국무총리가 나서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형사반장이 처리해야 될 일로 충분합니다. 광화문 집회 폭력. 그런데 이낙연 씨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4.19 혁명을 촉발시킨 이기붕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기붕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동기가 일어나고, 그게 경찰이, 당시는 군인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발표해서 10여 명이 죽었을 때 기자들 앞에서 한 이야기가 총은 가지고 놀라고 준 게 아니다. 이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총리가 한 이야기가 바로 이기붕 역할을 해가지고 아마 어제 참석했던 그 평화로운 자유를 외치는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이기붕도 그때 2인자였습니다. 이낙연 씨도 지금 자기 대권 후보 조사에 1, 2등 하는 걸 보니까 문재인 남쪽 대통령에게 잘 보여가지고 대권을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말을 조심해야죠.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 사실에 맞지 않는 얼토당토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받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정경심 조국 부인 압수수색과 관련해가지고 여성만 2분 있는 집에서, 즉 장관 부인하고 딸,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는 것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준다.
감성팔입니다. 전형적인 감성팔입니다. 여성 두 사람이 오들오들 떨고 있는데 남자들이 나와서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여성 두 분은 그냥 남성들만 들이닥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역시 기자들이 이럴 때 활약을 합니다. 딱 조사를 해보니까 그날이 9월 23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쯤 조 장관이 출근한 직후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집에는 검찰 관계자들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집안에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남자 하나 있죠. 검찰에서는 검사 2명, 수사관 4명이 찾아갔습니다. 이 중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은 여성이었어요. 또 여성 숫자가 또 늘어나네요. 자,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자 정경심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3사람이나 도착을 했어요. 그 뒤에 영장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변호사 중 1명도 여성이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조 장관 측과 검찰 측은 각각 6명씩 참석했고 당시 집안에는 여성 5명과 남성 7명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여성 2사람만 있었다고 이렇게 국무총리가 국회에 답변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감성팔이식 거짓말. 이거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직. 그리고 왜 이렇게 길어졌느냐. 변호사들이 영장 내용을 확인하는 사이에 정경심은 조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에게 그 전화를 바꿔주니까 조국은 처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압력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동아일보 기자 출신, 동아일보라는 훌륭한 신문사, 우리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한 신문사에 누를 끼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자라도 정치인, 특히 좌파 정치인이 되면은 저런 식으로 새빨간 거짓말을 얼굴 붉히지 않고 하는구나. 사과했다는 이야기인데 듣지 못했습니다.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실수로. 그러나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기자 출신이면은.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공무원은 촛불 혁명 정신을 구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완전히 국헌문란입니다. 국헌문란. 이건 내란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는. 공무원은 헌법 7조에 따라서 모든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촛불 좌익 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를 뒤엎겠다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자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입니다. 동아일보가 제대로 된 신문사라면은 이런 이낙연 씨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기자 정신과 동아일보 정신을 이렇게 짓뭉개느냐. 오늘 조선일보에 딱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민주당 광화문 집회 사람 숫자가 본질 아니다. 이거 소개해드릴 가치가 없습니다. 어제 모였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이 동원해서 총동원령을 내려서 만든 집회라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불러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숟가락을 얹어가지고 옆에서 초라한 행사를 했는데 그나마 마이크가 커가지고 정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를 상당 부분 방해를 했습니다만 방해당한 쪽에서 상당히 성숙하게 참고 황교안 대표 연설을 하는 거 다 들어주고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루가 지났지만은. 그런데 이낙연 씨가 꼭 논평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국회로 몰려가가지고 담장 무너뜨리고 경찰 폭행한 민노총 위원장 김명환 이 사람이 구속됐어요. 구속됐다가 또 조건부로 이게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중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12차례나 집회에 가담을 했답니다. 집회.
12차례나. 이것은 자유한국당 윤재욱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을 내고 조건부 석방, 즉 이게 보석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놓고도 12차례나 집회를 하고 다니는, 그리고 민노총이라고 하면은 딱 연상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폭력 집회 아닙니까? 폭력 집회. 이낙연 씨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경고해야죠. 이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경고를 해야죠. 조건부 석방 정신에 맞춰가지고 자중하라, 이렇게 경고를 한 다음에 했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번 집회를 더욱 키워주는 사람이, 이번 집회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분노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욱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해외에서 몰려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낙연의 운명이 이기붕의 운명을 닮아가지 않도록 바랍니다. 이기붕의 말로가 어떻게 하였는지는 이낙연 씨가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이기붕 가족이 그 아들에 의해서 가족 다 사살되고, 그 아들도 나중에 자살한 이기붕 씨는 사실은 그분이 아주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낙연 씨도 정치를 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